자, 스타킹님, 누가 김두관 말처럼 한다고 해서 할 거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정한 게 아니죠. 김두관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롯봉기니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 일으키는 거, 아니 누가 그렇게 한대? 저런 새끼 말을 누가 믿는데? 라고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씹는 이유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시죠? 네. 자, 지정택님 오셨고요. 옹골차님 오셨습니다. 박용진은 뭐 하나요? 그러게요. 뭐 할까요? 자, 그러면서 요 얘기는요, 박용진이고 이 얘기는요, 제가 세 번째 주제 김두관 편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얼른 들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태규 탄핵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김태규 극우 정치판사 출신입니다. 박근혜 빠인 것 같아요. 어느 시민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글,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김태규 판사는 그 사람한테 실형을 선고합니다. 아니, 유인물 뿌렸는데 왜 그게 실형이 되죠? 이 김태규라는 놈은 정말 못된 것이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인정되어야 한다, 널리 인정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에 반대하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무슨 개떡 같은 경우가 있죠? 기껏 해봤자 이거 뭐 5개 광고물법 위반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이 풍선, 이 전단지를 살포하면요, 북한에 총을 쏘겠다, 대포를 쏘겠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물풍선 막 날라고 하고 있잖아.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거 도움돼요? 북한에 풍선 날린다고 도움되든가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풍선 날린다고 그게 북한 주민들 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덜 마세요.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개성공단에는 떨어진다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누가 있는데? 개성공단 지금 비어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이상한 판결에 앞장섰던 김태규가 지금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진숙이 탄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태규가 방통위 위원장 권한대행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면 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마 윤석열한테도 도움이 되지 싶고 본인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지 싶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 성질을 못 참고 나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깽판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난동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큰 소리를 낸다거나 막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판사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찔하죠? 어우,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값싼 인간이 판사를 했었다고? 아찔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랬더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김태규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 탄핵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재밌게도 그 카운트다운은 김태규가 스스로 촉발시켰습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를 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 김태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통위는 위원장이 유고 상태입니다. 이 아줌마 이진숙 이 양반이 임명 하루 만에 불법적인 행위,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곧바로 탄핵을 당합니다. 앞에 전임자를 비롯해서 이 전임 방통위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영방송의 이 이사진을 자기 멋대로 선임하려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예, 이진숙 역시 고스란히 그 경로를 밟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거짓을 하면 당연히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이진숙은 자기가 탄핵 당한 것이 억울하다,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론을 보자면 과반수 이상이 이진숙 탄핵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황당무계한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빵통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빵진숙이라는 말도 있죠. 도대체 법카를 가지고 무슨 빵을 몇백만 원씩이나 샀는지, 와인은 왜 그렇게 샀는지, 그 법카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라는 놈들도 웃기죠. 아, 누구는 뭐 7만 원 법카 사용을 했다고 기소를 하네, 어쩌네 개지랄을 떨어놓고 지금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법카 사용액을, 심지어 법카를 외국 여행 가면서 법카 쓴 것까지도 다 걸린 판에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겠어요? 예, 탄핵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든 것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은 잘라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김태규 부위원장 대행체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진숙은요, 나가기 전에 이 공영방송 장악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태규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김태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윤석열한테도 유리한지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것 같아요. 왜요? 야, 제가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예. 정말 어쩜 이런 짓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예. 국회의원들이 찾아왔는데 배짱을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고성을 지른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예,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도대체 지금까지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해괴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이 김태규의 이 해괴하고 황당한 행동 좀 잠시 보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네, 직무대행님,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고요. 예. 대기니까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잖아요.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자, 오셨는지 국회에서 제가 증언 이해가 안 감정에 관한 된다는 겁니다. 권한이 아니 저는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 왜 앉아?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거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위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깡패요? 검증을 하자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 의자 뒤에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저기 의원님,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저도 아니 사과했으니까 사과를 받는데 태도 바르게 하세요. 사족 붙이지 마시고. 사무처장님은 위원장에게 지금 대행에게 국회관계법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갖다 주십시오. 지시하는 겁니다. 갖다 주십시오. 읽고. 가지 마세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함부로 지시하지 마십시오. 행정실의 직원한테 지시했어요. 예, 그러세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세요. 방송 가끔은 아 지금 싸우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역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과거에 판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관급의 고위직이고요.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냥 한판 떠보자. 니들이 어쨌든 간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한판 뜨자. 기분 나쁘니까, 한판 뜨자. 나는 니들 하자는 대로 절대 안 할 거야. 니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식이죠. 예. 방통위원들이, 과방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라. 야, 기본이 안 된 거죠.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요,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임명을, 이 회의를 인정하네 못하네 하고 있는데, 이거 또라이예요. 판사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을, 헌법학을 모르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본, 모든 권력의 기본은 어디 있다? 국회입니다. 국회는 그 존재 자체로 정당성이 있어요. 모든 권력의 기본은 국회예요. 사법부든 행정부든 절대 국회를 넘나들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국민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국회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당이라는 그런 정당 조직을 통해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국회에 가가지고 의견 진술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국회에 못 넘어옵니다. 모든 권력의 정당성 기반은 국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회의 열고 말고는 국회 스스로가 정하는 거지, 지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딨어. 지 따위가 뭔데? 지는 임명직인데. 예? 임명직 따위가 어디 국회를 보고 인정하네 마네 그딴 소리를 해. 정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삼권분리 자꾸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삼권분리의 핵심은요, 사실은 국회를 중심인 거예요. 국회 중심주의인 거예요. 원래 행정권은 왕한테서 넘어온 거잖아요. 왕한테서 뺏은 거잖아요. 근데 왕한테서 행정권을 뺐을 때 누가 뺏었습니까? 국민이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화국의 기본은 국회입니다. 의회예요. 모든 권력의 기반은 의회에서 나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자, 권력의 시작은 국회의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임명직 따위가 국회를 보고 인정하네 못하네 그런다고요? 싸다구를 날려야 되죠. 또라이. 어떻게 저러네. 전 저 말 자체가 사실은 탄핵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비이는 게 없는 거죠. 저거는 판사가 아니라,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걸 보고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짓을 하는 김태규, 사실 이게 다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원래 오늘은 국회 과방위가 열리는 날이었고요.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출석을 안 했죠. 따라서 출석 안 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국회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현장 검증을 불응한다. 검증을 하려고 와가지고 청문을 하면 어떡하느냐? 청문하고 검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검증의 여러 방법 중에 청문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검증을 할 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증거 조사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는 게 뭡니까? 청문. 원래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뭐라 그러냐면 리스닝이라고 얘기해요. 리스닝. 듣는다고. 물어봐야 들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검증은
예, 현장 검증에는 현장 청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검증하러 와가지고 왜 청문하려고 하느냐고? 무슨 개소리야? 참. 예, 이것 자체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감히 임명직 따위가 어디 함부로 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 뭘 했어? 예? 임명직이잖아, 임명직. 임명직 따위가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요.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과방위는요, 앞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를 열게 되면은 김태규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참석 안 한다, 이게 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 탄핵이 되면은, 혹은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 이게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임명 안 하겠죠. 하지만 임명을 안 하면 그게 윤석열 탄핵 사유에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몇 가지 추가되어 있고, 지금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윤석열이 거부한 거잖아.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지금 과방위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탄핵 사유에 포함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그 명분도 축적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국힘당은 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까? 탄핵을 하지 말고 민주당 몫의,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아, 그러면 될 걸 왜 탄핵하냐면서 막 이렇게 승질을 부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몫으로 추천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김태규를 탄핵시키거나 혹은 탄핵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돼? 예. 민주당 또는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들로만 네, 방통위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국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예. 즉, 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위들을 막아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될 겁니다. 김태규 탄핵시켜놓고 혹은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을 한다. 윤석열은 지명을 받은 사람을 임명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임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명하면은 임명할게 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국힘당도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을 김태규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방통위원은 또 0이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이 0인 상태가 되면은요, 더 진행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예. 자, 바로 이게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국회나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쌩까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통위를 0으로 만들고 예, 국회 추천, 민주당 추천의 방통위원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국회가 할지 안 할지는 윤석열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지 알아서 하는 거고, 안 하면은 새로운 명분이 생기는 거죠. 윤석열을 탄핵할 명분 또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명분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즉, 지금 보면요, 이진숙의 저 행위는 윤석열과 불법을 공모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 둘이 같이 묶이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과방위에서는요, 앞으로 계속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연다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해놓고 있고요. 오늘 국힘당 애들이 과방위 회의를 불참하자마자 최민희 위원장은
2차 청문회뿐만 아니라 3차 청문회까지 계획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2차, 3차, 1차도 안 나왔는데 2차, 3차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불법적인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2차, 3차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권을 처리했다.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청문회가 열린다. 출석 증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그리고 KBS 이사 7명, 박문진 이사 6명 등 모두 22명이다. 안 나오면 다 해임 사유,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과방위 쪽 문제가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또 윤석열과 이진숙, 김태규의 이 막 나가는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대단히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가 조금 보입니다. 길이 보였으니까 이 길로 우리가 거세게 몰고 가야겠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선돌님, 천공이 평창